142억. 142억. 네. 142억에 17배를 받은 거네요. 네. 그때 이미 2천억 밸류가. 네. 그렇게 됐었죠. 제가 이 주비스타우트 하기 전에는 네. 기업체 강의를 하는 강사였어요. 기업체 강사였고, 네. 어느 날 그 기업체 강의, 일주일짜리 기업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수강생 중 한 분이 네. 오셔서 그냥 캔커피 하나 딱 주시더니,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뭐가요? 비만 체형 관리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진짜요? 저한테 언뜻. 오. 근데 제가 귀가 되게 얇거든요. 네. 혹한 거예요. 네. 비만 체형 관리? 그래, 여자가 자기의 아름다움에 꾸미거나, 아니면 여자가 예뻐지거나, 네. 아니면 건강해지는 데는 나이 들어도 돈 투자하겠지? 그건 언제까지나 로망이겠지? 네. 그래서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러 다녔죠. 체험도 받아보고, 여기저기 브랜드들 다녀보고 했는데, 네. 딱 거기서 건물집 며느리가 네. 1시부터 5시까지만 딱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고객 5명을 데리고. 네. 아, 거기 이제 고객이 5명이 다섯 분이 있고 있었어요. 그냥 건물주 며느리인데 그냥 쉬엄쉬엄. 네. 네. 취미생활로 네. 애들 학원 보내면서 그러고 하고 계셔서 네, 네. 거기 이제 체험을 받으러 갔다가 네. 그 며느리 분이 아, 나 이런 거 관심 있다. 배워도 되냐 그랬더니 아, 이 가게를 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우연히 하게 됐는데 사실 되게 걸렸던 건 주차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위에가 유도 학원이고 건물 입구 너무 꼬질꼬질하고 한쪽에 쓰레기 있고 막 이게 너무 거슬렸는데 일단 저한테 가지고 있는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었고 거기에 2천만 원 넣고 뭐 기계 좀 가지고 들어오고 딱 그 마케팅비 쓰면은 고기가 딱 적절했고 그 건물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건물의 위치는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아, 그 건물의 상태보다 그 은행으로 가는 골목과 시장으로 가는 골목의 입구에 있는 그 건물의 위치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되게 많았고, 네. 엄마들이 올만하다. 그쵸, 여기는. 네. 그리고 주차가 안 좋더라도. 네. 그 시장은 사실 다 주부들이 가거나 여자들이 가잖아요. 여성 타깃이 맨 처음에 여성 타깃이었기 때문에 위치는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차리면은 바로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냥 차렸는데. 그러지는 않았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오픈하기 전부터 저는 무조건 광고 홍보를 오픈하는 날 맞춰서 시작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도 없었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현수막 걸고 신문 전단지 넣고 무지막지한 광고를 했었죠. 매달. 신문 전단지. 네네. 그때는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매 3개씩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근데 신문이 거의 매체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전단지 넣고 그다음에 주변에 현수막 걸고 무조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알리는 방법에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이 딱 그거였고 그 시대의 마케팅 방법은 일단 그거였었어요. 생각나요. 어릴 때 보면은 그 신문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봤는데 신문을 이렇게 보면 그 사이에 이제 뭐 마트 전단지가 맞아요. 이만큼 들어오죠. 뭐 해가지고 전단지가 진짜 이만큼씩 들어오잖아요. 빳빳한 종이로. 아, 그거를 하셨구나 처음에. 근데 이제 그 안에 저희 전단지가 너무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을 더 주고 전단지를 세웠어요. 전단지를 세우다니 그게 무슨 그 신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신문이 이렇게 오면 여기 전단지가 이렇게 나오도록 세웠어요. 잠깐만, 이걸 접고 어떻게 이 전단지가 위로 솟아오르도록. 아, 이렇게 이런 네, 것처럼. 네, 이것처럼. 아. 그래서 거기다가 마케팅 문구를 썼어요. 넣을 때 전단지를 세워서 넣어줘라. 내 거는. 네, 돈 더 주고. 그래 하면 해줘요? 돈을 더 주니까. 아니 그거는 거기서 그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신문 배포하는 그쵸, 데서? 배포하는 데서. 그쵸. 네. 사무소에서. 수작업으로 다 하는 거였는데 가서 그렇게 방법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무 묻히고 그 전단지가 너무 많으니까 통째로 빼서 버리거든요. 그죠. 네. 근데 뺄 때도 보이고 신문을 받았을 때도 보이고 하기 위해서 이 위로 솟아오르게 하는 방법을 썼었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보여야 된다. 광고 마케팅은 보이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생각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지금도 보이는 저는, 양을 늘려야 된다. 네. 그래서 노출량을 늘려야 한다. 노출량.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계속 그렇잖아요. 뭐 여기다가 광고 홍보를 했으면 이번에는 요 타겟에다 한번 하고 다음에는 요 타겟에다 한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직중 타겟 가장 잘 사는 아파트 했어요. 그 지역에서. 매주 월요일날, 매주 화요일날 중앙일보, 매주 수요일날 동아일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했어요. 현수막도 거기다 현수막도 거기다 걸고. 그 아줌마도 오늘 동선에다가만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올 때까지 내가 여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거기 집중 마케팅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책에 보면은 그 네.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제 온라인 시대로 바뀌고 나서도 네. 이게 20년을 하다 보니까 네. 시대가 바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쵸.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도 또 그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뭐 그때로 돌아가서 그럼 그렇게 하고 나서는 진짜 그 단지에 사는 엄마들이 오기 시작했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돈이 많은 지역의 분들이어서 저희 건물 입구를 들어오자마자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샵 맞아? 여기가 다이어트 해주는데 맞아? 그러니까. 여기 맞아? 왜 이렇게 꼬질꼬질 어두워? 뭐 이렇게 하고 일단 부정적인 생각으로 올라오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한계를 이제 뛰어넘는 많은 방법들을 이제 썼었죠. 어떻게 해요? 신발장 안 만들고. 신발장을 안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더라고요. 신발장을 안 만드셨어요. 네. 들어오자마자 신발이 진짜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어요. 신발도 두 짝이잖아요. 네. 10명 모아도 20짝이 보이거든요. 여기 뭔데 이렇게 뭐 바글바글한 거야. 맞아요. 거기서 신발 벗을 공간을 안 만들었어요. 들어오면? 네, 들어오면. 네. 신발을 어디다 벗어야 되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신발이 많지?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의심하고 들어봤지만 네. 여기 진짜 고객 많거든? 여기 뭔데 이렇게 고객 많지? 이런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었죠. 차트도 쫙 붙여놓으셨다면서요? 벽에 네. 고객의 자리가 있잖아요. 네. 고객의 눈높이 시야에 모든 고객의 차트를 바깥에 다 꺼내놨어요. 고객의 감량 수치가 적혀 있는 며칠 날 오셔서 몇 킬로를 감량하셨고 몇 킬로로 가셨고 했던 이제 고객 차트를 벽면에다 완전 다 디스플레이식으로 해놨죠. 그게 인테리어였어요. 이렇게 꽂아놓은 게 아니라 네. 붙여놨다는 거죠? 아니요, 꽂아놨죠. 꽂아놨다. 네. 그러니까 고객 수가 많아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네네네. 실제 고객 수가 많았고 거기서 이제 고객 차트를 꼭 뽑아서 네. 고객의 관리 들어가실 때 같이 차트 뽑아서 같이 모시고 들어가고 차트 뽑아서 같이 네. 모시고 들어가는 시스템이었죠. 그러면 그때 뭐 처음에는 비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발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신발 플러스 차트였고요. 그 상담실로 이제 모시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고객에 네네네. 대한 상담을 할 때. 네. 그때 상담실로 모시고 들어가면 고객이 많은 거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때 상담실도 그냥 인포에서 했었어요. 인포 옆에. 데스크, 테이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라고? 네, 왔다 갔다 보라고. 봐라! 야, 너네 이거 입구가 뭐 그런 느낌 들었지? 여기 손님 장난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 그러세요. 지나가시고 나서 네. 날씬한데 왜 온 거예요? 그러면 빼신 거죠. 18kg 빼신 거죠. 네. 8kg 빼신 거죠. 5kg 빼신 거죠. 네. 저분이 오실 때는 뭐 65kg였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분 왜 이렇게 날씬한데 왜 네, 다니세요? 그렇죠. 지나가시는 고객님들이 저의 마케팅이었고 네. 고객님들의 벗어놓은 그 많은 신발들이 저의 마케팅이었고 네. 고객 수가 많은 차트가 저의 마케팅이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네. 일단 고객님이 등록하지 않으시면 안내보내는 끝까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오래 있을수록 고객은 계속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한 3년 후에 2호점을 냈죠. 분당에. 직영점으로. 그치. 또 그때 분당 잘 사는 동네니까. 네. 그래서 분당 네. 잘 사는 동네니까 네. 일단 직영점 내고 네. 3호점은 송파. 네. 무슨 전략인지 알겠다. 그렇죠. 네. 목동, 네. 여기 버블7을 노리신 네, 거네요. 네. 그때 당시로는. 그럼 분당에 2호점 낼 때는 일단 여기 네. 3명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교육을 해서 보낸 네, 건가요? 교육을 해서 직원으로 보냈어요. 원장급을 새로 채용해서 교육 네. 훈련시켜서 보냈죠. 거기에 직접 투자는 다 네, 하시고. 네, 100% 투자하고. 거기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하신 네, 거예요? 네, 같은 방식으로. 한 아파트를 완전히 네. 저기다. 네. 예. 가장 잘 사는 데가 어디냐. 네. 그래서 거기에 집중 공략해서 그 아파트에 있는 모든 분이 오실 때까지 네. 거기는 절대 하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를 기본적으로 놓고 네. 그 다음 잘 사는 아파트가 뭐지? 그럼 제2 타겟, 제3 타겟, 제4 타겟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광고를 했지만 네. 어쨌든 집중 타겟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1호점에서 생긴 노하우를 네. 2호점에다 적용을 하셨구나. 네, 그렇죠. 예. 그게 기간이 2호점이 창업을 2002년에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 2호점이 나오게 된 때는 한 몇 년이에요? 2005년도. 2005년도. 네. 3년 동안은 네. 거기에 계셨네요. 네, 네. 이게 말을 하니까 후딱이지 3년이면 엄청 긴 맞아요. 기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2호점 내실 때까지만 해도 지금 주비스를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때는 AI가 그냥 막 도입되고 이런 거는. 그때는 그냥 동네에 조그마한 샵이었죠. 예. 네. 그 이때도 수입이 꽤 괜찮았겠어요. 네, 괜찮았죠. 왜냐하면 주비스타우트는 네. 한 번도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었어요. 창업한 이래로. 네, 한 달도.
아, 첫 달부터? 네. 아, 그래서 그때는 매출의 30%를 항상 떼어놓고 네. 무조건 광고했어요. 아, 매출이 30%. 네. 그럼 이 30%로 한 다음에 내가 얼만큼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이 30%를 넣으신 거예요? 전달보다 네. 내가 투자한 마케팅 비용에 적어도 30% 이상의 매출은 올라야 된다. 계속해서 성장을 네, 만들려고 네, 하시죠? 네, 네. 그때 뭐 엑싯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때는 그냥 재밌게 혼자 재밌게 하던 샵이었어요. 네. 전 직영점을 할 생각도 없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영점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늘어나게 그럼 됐죠. 분담점 내실 때도 직영으로 하신 거죠? 네. 어디 뭐 프랜차이즈로 한 건 아니고. 네,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분당이랑 목동이랑 사실 거리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거기서 약간 좀 챌린지가 올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분당 송파가 거의 같이 오픈됐었는데 저는 한 달에 딱 한 번만 갔어요. 저는 목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들은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목동을 열심히 하는 거고. 아, 근데 분당 송파가 다 잘 됐나 봐요? 잘 됐죠. 그러나 목동을 따라할 수는 없었죠. 오. 네, 1등을 놓칠 수는 없죠.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직영점에 있는 분들이 여기 교육을 받으러 주기적으로 왔었나요?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왔었죠. 네. 와서 어떤 식으로 하고 상담 어떻게 하고 배우고, 전환 어떻게 만들 맞아요. 것인지. 상담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상담 이제, 매뉴얼을. 관리 매뉴얼이 있었고요. 네. 근데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켰던 거고 네. 근데 저는 항상 강조했던 게 있었어요. 나보다 건물이 좋고 나보다 건물의 위치가 좋고 네. 그다음에 나보다 건물이 새 거고 네. 나보다 인테리어가 새 거고 뭐를 얘기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매출 띄워라 했을 때 네. 참 지금도 감사한 건 네.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했어요. 뭔가 근데- 동기부여를 하시는 능력이 있으셨나요? 일단 월급을 많이 줬어요. 월급 많이 줬어요. 네. 전 직장인에게 중요한 건 월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급 많이 줬어요. 매출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좋고. 네네네. 월급 플러스 매출 네,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 줬어요. 그러면 그 오신 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분당 송파 여기 오신 네. 분들은 그럼 월급 플러스 매출 쉐어였고 네. 그 전에 뭐 투자를 같이 하거나 이런 거 없이 없었어요. 저는 줄스타트를 하면서 네. 대출을 받거나 외부 투자를 받는 건 한 건도 없었어요. 제가 초반부터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은 왜 돈이 안 남나를 내가 돈은 벌었는데 왜 돈이 안 남지? 이렇게 계속 고민하세요. 네. 그러면 돈을 분리하면 돼요. 매출만 들어오는 통장, 네. 그다음 이번 달에 지출해야 되는 통장, 그리고 남는 건 다 이익 통장으로 옮겨놓고 네네. 이익 통장에서 얼마까지 투자하고 얼마까지는 이익으로 볼 건지를 정해놓고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주비스의 연역을 보면 네. 되게 빠르게 성장한 것 같지만 1년에 두세 개의 직영점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는 몇 개가 됐었죠? 제가 매각할 때는 32개인 32개. 상태로 매각했고 네. 지금은 38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20년이라고 네. 보면 직영점 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직원이 교육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됐고 네. 그래서 되게 성장 속도가 좀 느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확장을 하다가 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확장하는 건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게 2005년이었고 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직영점을 늘려서 네. 돈을 더 많이 벌자. 맞아요. 이 전략이었겠네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전산을 전공하고 통계를 전공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나 혼자의 힘으로 개인의 힘으로 매출을 띄우는 건 한계가 있다. 나를 100명 만들면 100명이 돈을 벌 거고 네네. 나를 300명 만들면 300명이 돈을 벌 건데 네네. 굳이 나 혼자 왜 이거를 해야 하지? 직원들을 키워서 직원들이 돈을 벌게 하고 네. 그에 따른 성과 보상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2009년도에 이미 매출이 100억이 되신 거네요. 네, 그랬죠. 와, 2002년부터 7년 사이에 네. 그렇게 보면은 천천히 성장한 것도 아니네요. 이때 그쵸. 당시에 100억이니까. 그렇죠. 네. 그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죠. 어려움이 없어요. 네. 그 모든 기업들을 이제 네. 주위에서 보면 네. 90억에서 100억. 딱 매출이 두 자리에서 네. 세 자리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네. 되게 어려워하는데 저도 그때 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었죠. 어떤 게 가장 어려웠었나요? 장사를 했잖아요. 6, 7년 동안. 네. 근데 더 이상 장사의 마인드로는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CEO가 각오를 하죠. 네. 계속 장사를 할 건가 이대로 그냥 돈을 벌 건가 아니면 나는 기업을 해서
기업인으로서 성장을 할 건가라고 하는 많은 부딪힘이 있죠. 네. 그러니까 돈은 장사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벌지만 또 명예와 브랜드를 위해서는 사실은 브랜드 관리를 하는 기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그 브랜드로 내가 기업인으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장사를 할 것이냐 여기 네. 기로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여기서 판단하게 된 그거는 뭐였어요? 포인트? 세무조사. 세무조사를 네, 받았구나. 세무조사. 아 거의 다 이거를 있더라고요. 네, 세무조사. 세무조사의 계기가 네. 장사에서 아, 나 이거 진짜 키워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제가 이때까지 개인 사업자였기 때문에 네. 개인 사업자 매출이 100억이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것도 30대 여자의 네. 개인 사업자의 매출이 100억. 어. 근데 금액이 일정해요. 네. 뭐 일정하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네.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카드깡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아, 여기 카드깡 하는 데구나. 아. 그래갖고 10개 지점으로 네. 그것도 특수조사 사국에서 원래는 기업조사가 조사 2국이에요. 네. 저희 규모는 기업조사가 들어올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지역 세무사 수준이 세무서 수준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국세청의 조사 특수국인 사국이 들어와서 네. 10개 지점에 압수수색을 들어오죠. 그래서 모든 차트를 다 뺏기죠. 근데 그거 그분들도 물어보지도 않고. 네, 그분들도 놀라셨어요. 네. 왜냐하면 등치 큰 카드깡 하는 남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모든 지점에 가니까 여자들이 다 운영하고 있는 비만관리 진짜 체험관리 진짜였어. 샵이었던 거였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모든 차트를 다 뺏겼어요. 어. 저희 종이 차트 그 전시해놨던 모든 차트를 다 가져가. 전 지점의 차트를 다 가져갔어요. 아 근데 맞아. 이 정도 되면은 네. 세무조사 들어오면 이제 세금을 소급해서 싹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소급해서 가산세까지 내야 가태료 되고. 내야죠. 뭐 네. 수십억 나왔죠. 수십억이 네, 나왔어요? 그 당시에. 예. 근데 그것도 국세청에서 네. 할부로 낼 수 있다라고 네. 했는데 그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네. 느꼈던 게 있어요. 아, 내가 이거를 영업을 잘한다고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구나. 영업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구나. 네. 영업을 잘하는 만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 결국 이거 다 돈 벌어봤자 뺏기는 법밖에 없구나. 네. 나 이제부터 관리를 시작해야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제 네. 경영을 해야겠다. 관리를 해야겠다. 아니, 라고 거기- 했던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아니 거기서 어떻게 멘탈이 나가지 않아요? 아, 멘탈 나갔어요. 그죠? 멘탈 나가서 제가 지금도 강의할 때 얘기하면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다 공감을 하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올림픽대로를 가는데 네. 오른쪽에 한강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시달리니까 네. 저쪽으로 가면 죽겠지? 그치.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느니 왜 살아야 되지? 저한테 아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네.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너무 이게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니까. 네. 근데 저한테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었고, 네. 근데 항상 어려움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본사를 들어갔는데 네. 직영점 책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복도를 얘기예요? 지나가는데 우리가 매출 띄워야 된다. 세금 너무 많이 나왔다. 아 너무 감동이다. 지금 매출 띄워야 된다. 그런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눈물이 너무 나면서 전 진짜 잘 안 울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이 너무 나면서 아, 내가 자격이 없구나. 아, 이제부터 진짜 회사를 제대로 키워야겠다. 쟤네들 때문에. 근데 그때 그 회의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주비스 미라클에 나오는 대표들이에요. 같이 오신 분들. 네. 대표들이에요. 그 네. 자리에 있었던. 근데 그게 너무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기도 했고 네. 감사함이기도 했고 각오를 다지는 계기였기도 했어요. 세상에. 네. 세상에. 그 한마디가 그 직원들의 한마디가 그래서 아시겠지만 오너들은 어찌 보면 직원들의 한마디에 불끈하고 그렇죠? 다시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쟤네들도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영업도 영업인데 관리 베이스로 더 집착하게 됐죠. 그래서 회계나 품질을. 회계나 그 관리. 네네네 인사 네. 관리나 노무 관리나 그래서 주비스가 노동부에 한 번도 고발당한 적이 없어요.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각 실사를 네.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기분 기초가 전체 되죠. 매각을 했는데. 네네. 그죠. 네. 실사 한 그러면은 달 만에 끝냈죠. 네. 그런 전투력을 보이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의지가 꺾인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직원이 이제 그때 10개 호점이라 그랬죠. 네, 네. 그러면 직원이 하나에 3개씩만 있어도 네. 한 3, 40분이 네, 됐을 맞아요. 텐데 네. 그 정도 인원 중에 약간 뭐 이탈자나 이런 건 없었나요? 있었죠. 어. 근데 그때 조사 네. 사국장님이 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저한테.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때 이 시점에 떠나는 직원이 있을 거다. 그 직원 절대 잡지 마라. 회사의 위기 상황에 떠나는 직원과 회사의 네. 위기 상황에 남는 직원들이 있을 거다. 지켜봐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세무조사 기간 동안에 아, 이 회사가 망하겠구나 하고 먼저 떠나는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있지. 붙잡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운영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 지점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주는데. 네. 그래서 이제 채용을 계속했죠. 수시 채용을 하면서 네. 돈이 없는 거예요. 없죠. 네, 네. 근데 사업은 확장해야겠는 거예요. 네, 아, 나 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기업을 하겠어라고 하려다 보니까 네. 평소에 2-3개 지점, 1년에 2-3개 지점을 오픈하던 제가 그렇게 방어적이던 제가 네. 1년에 6개 지점씩 오픈해요. 2년 동안. 엄청. 네, 그래서 이때 22개 지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32개였는데 매각 네, 당시에 네. 그때 22개를 네, 맞아요. 한 거네요. 2011년까지. 아니 그러면 이때는 법인 전환을 했어요? 네, 범죄를 했죠. 하시는구나. 세무조사 끝나자마자 범위 전환하죠. 법인 전환을 네, 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시대가 신문의 시대가 끝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조성경이라는 분이 갖고 있던 노하우가 네. 시대가 변하면서 좀 맞아요. 색이 바라지 않았어요. 맞아요. 인터넷으로 변화하는 시점에 네네. 맨 처음에는 인터넷을 다 해야 된다고 해서 하지만 그 인터넷의 광고 효과라는 게 네.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그래서 측정하려고 조금- 엄청 노력을 맞아요, 하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막 데이터 관리가 잘 돼 있는 시점이 아니어서 몇 번 클릭했고 누가 이걸 보고 왔고 네. URL이 어떻게 연결됐고 이런 데이터 관리가 잘 안 되던 시점이어서 네네. 고객이 오시면 끈질기게 물어봤죠. 이게 아날로그적 홍보 네, 방식. 네. 신문지에서 세로로 끼우고 맞아요. 신발장에 현수막, 신발 맞아요. 보여주고 차트 깔고 네. 그 다음에 손님들 왔다 갔다 하는 그 앞에서 상담하고 네, 이 방식으로는 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죠. 똑같이 이 100억, 네. 100억 라인에서 또 한계를 만났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네. 그 변화 포인트는 뭐였어요? 저희가 네. 계속 전략을 짤 때 고객이 어디에 모이는지를 집중했어요. 고객이 마케팅, 어디에 모이는지. 마케팅의 포인트는 고객이 어디에 있지? 네네. 저희가 아까 그 아파트, 메인 아파트도 잘 네. 사는 곳도 고객이 어디에 있지를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네. 고객이 어디로 모이지? 음. 근데 고객이 그때 영화관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희 주비스타트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성공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1번으로 네. 고객을 많이 만난다거든요. 어. 고객님 주말에 뭐 하세요? 네. 고객님 어디서 노세요? 그럼 그럼 친구 직접 어디서 만나요? 만나세요? 매달 직영점을 가야 돼요. 가서 고객을 무조건 만나야 돼요. 네.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 물어봐요. 세팅해드리면서, 네. 감량해드리면서, 본사에서 또 대표라고 하면 엄청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맞다 그러고, 직영점 문제 뭐냐, 저한테 일러달라, 뭐 네. 얘기도 하면서, 고객님 주말엔 뭐 하세요? 어디서 노세요? 그리고 언제 살찌세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요. 모든 전 직원, 전 지점의 고객님들한테. 세상에. 본사가 다 투입돼서 물어봐요. 네. 근데 공통적으로 젊은 고객님들을 잡고 싶었는데 네. 젊은 고객님들은 주말에 남자친구 만나서 다 영화관을 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CGV랑 저희랑 좋은 전략을 짰어요. 네. 왜냐면 CGV는 고급화 전략을 해서 화장실이 아닌 네. 여자들의 메이크업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했고 어. 그런 고급화 전략을 하고 싶어 했고 네네. 저희는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주비스타트를 완전 랩핑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의견이 분분했죠. 네. 왜 화장실이냐, 더럽게 왜 화장실이냐. 근데 리서치를 해보니까 네.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가기 전과 보고 나서 음. 화장실에 갈 확률이 95%인 거예요. 저도 그래요. 네. 왜냐면 그래서 그 중간에 가기 싫으니까. 스톱워치 갖고 했어요. 어. 입구에서 고객 몇 명 들어가냐. 어. 하고 화장실 가서 몇 명 하냐. 95%가 화장실을 가요. 네. 영화 시작하기 전이나 끝나고 나서. 맞아. 그리고 이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창문도 없고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네. 들어가면 저희 랩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핑크색으로. 네. 그리고 이 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네. 변기에 앉았을 때 네. 앞에를 딱 보면 저희 광고가 있었어요. 볼 게 없으니까. 네. 그리고 휴지가 있는 공간에 옆을 보면 딱 저희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CGV에서 그걸 해줬어요? 네. 뭐 CGV 어떻게- 좋아했죠. CGV 는 왜냐면 그렇게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돈을 네. 벌 수 있다잖아요. 좋아해요? 어차피 설치해야 되는 공간 안에. CGV는 예상하지 않았던 그쵸, 수익이 발생하는 되는 거죠. 거고. 예. 어쨌거나 영화관은 광고 수입이 있는데. 맞아요. 예. 티켓도 있지만 그 영화 시작하기 전에 맞아. 광고를 쫙 네, 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화장실 광고가 팔리니까. 네. 그걸 역으로 제안을 하신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메가박스도 들어가고 롯데시네마도 들어가면서 네. 이제 그 영화관 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고객이 많이 점유하고 있냐, 네, 그 네. 지역의 고객 수가 가장 많은 영화관들을 들어갔죠. 근데 그것도 어느 지역은 롯데시네마가 핫하고요. 네, 네. 어느 지역은 CGV가 핫하고요. 어느 지역은 또 메가박스가 핫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별로 또 광고를 들어가서 요즘 고객님들이 주비스타워터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 그때 그 화장실에서 봤던 그 회사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아직도 많으세요. 근데 그때는 엄청 쌌어요. 그거 화장품 왜냐면 광고. 화장실 화장실 광고가 광고가. 왜냐면 없는 뭐 거니까. 책정할 것도 없고 네. 비어 있고 네. 전국 화장실 다 비어 있는데 네. 저희가 예쁘게 세팅한다고 하니까 엄청 쌌어요. 근데 네. 그 이후로 한 3, 4년 후에 네. 화장실 광고에 줄이 섰었죠. 하고 주비스타워트가 빠지기를 기다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어쨌든 가장 성공한 네. 마케팅은 오프라인 마케팅은 네. 아직도 이 영화관 광고를 따라하지 못해요. 아, 영화관하고 그럼 온라인 쪽은 공략을 안 하셨어요? 계속 그 당시에는 여전히 오프라인이었나요? 네, 여전히 오프라인이었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지점이 지금 열 몇 곳이 있었으니까 네. 그 지점이 있는 곳에 극장을 타겟으로 해서 했겠네요. 맞아요. 그 지역의 가장 핫한 곳. 네. 네. 아,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는 또 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화장실 광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멈추자 이랬으면은 지금까지 안 왔을 건데. 네. 그러고 나서 더 성장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됐나요? 그 다음엔 되게 고민했고 되게 리스크한 방법으로 연예인 다이어트를 선택했죠. 노유민. 네. 왜냐하면 저희가 2010년도부터 네. 연예인 모델을 썼었어요. 조선권 네. 모델을. 네. 근데 고객님들을 만나러 가면 그 모델은 원래 날씬했잖아. 걔는 원래 살이 안 찌는데 왜 걔가 모델이어야 하냐 라는 반응이 고객님들한테 너무 나오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원래 살찌거나 살이 찐 분들을 빼줘야겠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광고 마케팅을 해야겠다. 네. 그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NRG의 노유민 씨를 네. 섭외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섭외한 건 아니고 사실은 네. 노유민 씨의 부인이 되게 똑똑하시잖아요. 네. 그분이 목동에 사셨어요. 그분 목동이잖아요. 네. 아, 저 목동에 그 빕스 갔는데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분이 목동에 사세요. 네. 그래서 목동으로 찾아오셨죠. 네. 우리 남편 좀 관리해달라. 아, 왜냐면 노유민 씨가 막 살이 찌면서 100kg가 우와. 넘으면서 막 혈압에, 고혈압에, 네. 고지혈증에 뭐 이러니까. 그 일부러 찍으셨다고 막 그리고 그 살찐 걸로 되게 유명하셨어요 그때. 근데 일부러 찌운 건 아니고 아, 정말 진짜요? 매일 야식을 드시면서 네, 그분이 네. 커피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끝나고 저녁에 매일 야식하시고 네. 그러면서 살이 찌는데 네. 부인이 조용히 종신보험을 들고 계시더래요. 세상에. 안 되겠다. 살을 빼야겠다. 그래서 부인이 그 종신보험 내놓으면서 그랬대요. 네. 살 빼든지 뭐 일찍 죽고 나 행복하든지 뭐 선택해라. 그래서 유민 씨를 거의 끌고 온다시피 해서 세상에, 사실은 다이어트를 세상에.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역변의 아이콘으로 그러니까. 유명했던 유민 씨. 그 비포 애프터 사진이 다 알 거예요. 그쵸, 아마 네. 전 국민이 네. 다 알 거예요. 네. 그래서 CGV 다음으로 네. 성공했던 마케팅이 유민 씨예요. 그렇게 트렌드의 변화가 있었죠. 네네. 근데 유민 씨를 이제 마케팅을 하려면 사실 온라인 기반이 어느 정도 있었어야 했고 그 온라인 기반에서 유민 씨가 이제 팍 터지면서 네. 저희 회사가 이제 어마어마한 성장을 좀 했죠. 그렇게 해서까지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서야 이제 매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엄청난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지분 전체 매각. 네, 그렇죠. 맞죠? 네. 그 숫자도 다 나왔더라고요. 2천억? 2,500원. 2,500억. 죄송합니다. 무려 500억을 깎았어! 와! 아니, 죄송해요. 돈이에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2,500억. 네. 지분 전량 매각. 아, 네. 그 막 기사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는지, 이걸 어떻게 마음 먹었는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네, 네. 왜냐하면 그러긴 제가 아직 젊고 50대고. 그쵸, 그쵸. 네. 그리고 그 50대면 팔고 나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말 네, 끊어서. 네. 예, 경업금지도 묶이고. 맞아요. 묶여있죠. 예. 심하게 묶여있죠. 예, 그런 것들. 네. 근데 저는 사업을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제가 어떤 거를 기획하고 네. 그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40대 후반이 됐을 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 사업이 이 조직 관리와 이 고객 관리와 네. 모든 거를 책임져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부분마다 대표가 있음에도. 네.
그래서 버거워서 부문 대표들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업무를 위임하고 거기에서 저는 미래 전략만 짜고 네. 사업을 다각화를 만들고 새로운 걸 시도해도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올레길을 혼자 갔어요. 내가 왜 버겁지? 옛날엔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밌었고 성과나는 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버겁지? 근데 생각한 결과 순간 내린 결정이 그거였어요. 아, 내 그릇이 작구나. 내 그릇이 작은데 사업의 규모는 더 크구나. 그래서 내가 얘를 이고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버거운 거구나. 그 어느 와중에 제주도에 가져간 책에 그게 있는 거예요. 예전의 산업은 노동과 토지와 자본이 있었어야 되는데 2020년의 사업은 2000년대의 사업은 네. 속도와 자본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자본의 규모를 가지고 속도 있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네. 산업이 형성되지 않는다. 라는 게 너무 화가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릇이 작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지고 있지 말고 자본의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런데 속도를 붙일 수 있는 회사한테 매각해야겠다. 매각 쉽지 않았어요. 네. 그 매각이 거의 뒤에는 다 매각 얘기더라고요. 왜냐면 책이. 어디서도 네. 매각의 스토리를 책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 매각의 단계를 본 적이 없고 배우고 싶어서 배울 수 없고 네. 매각을 어떻게 접근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근데 사실 매각과 투자의 차이는 진짜 아주 살짝이거든요. 49%면 투자고 네. 50.1%면 매각이에요. 똑같은데 네. 투자를 받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고 매각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서점에 네. 갔는데 매각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 투자 이렇게만 네. 해라 뭐 이런 거밖에 네, 없지. 네. 부동산 뭐 이러면서 네, 부동산 갭 투자 그 제가 하는 거밖에 없는 거죠. 저 네. 그런 분들은 많이 모셨거든요. 네. 그래서 매각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책이 없어서 네. 사실 이 주비스 미라클에 의도적으로 매각에 대한 단계를 좀 넣었어요. 아,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뭐 증권사를 찾아갔나요? 일단 거래하던 회계법인에 물어봤어요. 회계법이네. 네. 저희가 이제 감사를 받는 법인이었기 때문에 네네. 거래하던 회계법인에 솔직히 회계사한테 물어봤어요. 매각하고 싶다. 근데 이제 회계법인은 미쳤냐. 이렇게 잘하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30%가 넘는 회사를 왜 매각하냐.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젊은데. 네, 이게 거의 뭐 1, 2, 3 세트였었어요. 네. 그래도 하고 싶다. 그랬더니 회계법인에서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증권사들의 M&A 팀들이 다 있다. 그래서 회장이 거래하시는 증권사에도 한번 여쭤보시고 네. 우리 회계법인에서도 한번 알아보겠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하고 네. 연결을 해서 이제 M&A를 했죠. 네. 근데 그 M&A 팀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거였어요. 뭐예요? 창업자들에 대한 선입견. 뭔가요? 창업자들은 너무 힘들어서 매각을 하고 싶다라고 시도는 하나 네. 결정적인 순간에 매각을 안 하신대요. 너무 아깝고 네. 내 인생을 바쳤고 네. 그쵸 나의 전부이고 그래서 내가 매각을 하려고 시도는 했으나 네. 결정적인 순간에 매각 철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봤어요. 진짜 하실 건지. 진짜 하실 건지. 이거를 계속 물어볼까? 진짜예요? 진짜. 진짜예요? 이거 하면은 네.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제가 희귀 케이스인 게 거의 네. 매각을 하는 케이스들은 내가 기업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이 기업을 하기 싫대요. 그래서 뭐 그 가업 승계를 해줄 사람이 없거나 이제 나는 나이가 너무 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기업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매각을 하는데 저는 또 그것도 아니고 네, 그러긴 또 그렇죠. 젊고 네. 두 번째는 회사가 너무 버거워서 매출이 안 나올 때 방법을 못 찾겠을 그러니까 때 회사도 잘 되는데. 네, 그래서 회사도 잘 되는데 성장하는데 브랜드도 막 알려지고 연예인 마케팅으로 막 하고 있었는데 네. 왜? 를 계속 물어봤죠. 상장을 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계속 얘기했죠. 상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매출의 이 영업이익이면 네. 상장도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네. 상장하면 더 힘드니까. 그거는 이제 네. 고객과 직원을 떠나서 주주들까지 케어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죠. 거기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럼 알아보겠다 이렇게 돼요. 어떻게 이제 돼요? 그러면서 먼저 네. 매각자문사가 회사 실사를 해요. 삼성증권에서 네. 먼저 실사를 네, 해요? 먼저 실사를 해요. 그래서 아, 그 실사에 그렇구나. 문제가 발생되면 네. 매각 업무를 안 해요. 그치. 네. 했다가 손님 네. 겨우 맞아요, 끌어가지고 맞아요, 앉혀서 맞아요. 협상하고 네. 다 했는데 문제가 가보니까 생겨요. 이거 문제 있어. 그러면 이게 다 비용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실제 매각에 대한 진행 과정보다 네. 진행 과정의 앞단에 M&A 팀에서 실사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럼 그 실사 비용은 누가 내요? 그것도 네. 진짜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진짜요?
어떤 자문사는 네. 먼저 실비를 받고 네. 진행을 하는 데가 있고요. 네. 실비 안 받고 나중에 매각 전체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M&A, 저희 삼성증권 M&A 팀은 네. 실비는 받지 않고 네. 실패해도 비용은 받지 않고 그냥 전체 금액의 몇 %. VIP셨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에 업무의 롤이 네. 거기는 그거였어요. 그렇게 하는구나. 네. 받는 사람도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네, 고통스러워요.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막 몇천, 막 몇백, 막 이렇다고. 그런 거는 왜 고통스러운 거예요? 있는 서류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있는 서류를 주면 좋을 텐데 네네. 있는 서류는 보지 않아요. 있는 건 안 본다? 네, 왜냐면 그게 무슨 그들도 얘기예요?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없는 서류를 찾고 달라고 하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이 방향으로 갈 거라고 말은 하는데 네. 근거가 뭐냐? 와, 그걸 만들어 와야 되는구나. 네네네. 근데 그 근거도 네. 근거 있게 만들어야 돼요. 다이어트 시장이 예를 들어 10조고 네. 헬스케어 시장이 60조면 네. 다이어트 시장이 10조라는 근거가 뭐고 헬스케어 시장이 60조라는 근거가 뭐야?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근거야? 그 근거는 뭐에 의해서 만든 근거야?를 네. 다 돼야 돼요. M&A 이 팔아주는 데서 네. IR 자료를 여기다가 요청을 하는구나. 네, 맞아요. 왜냐면 우리 회사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왜가 너무 많아요. 그치. 그래서 보통 M&A 팀에서 실사를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네. 해요. 네네.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정도 실사를 했는데 네. 법무팀 들어오고 변호사 한 10명 들어오고 회계사 한 10명 들어오고 근데 막 그 김현장 이런 데서 들어오나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비용도 어마어마해요. 세무조사 때랑 이거랑 비교해보면 뭐가 더 빡셌나요? 죄송해요. 네. 세무조사는 네. 결론이 나 있잖아요. 그죠. 돈을 얼마를 내면 될 것인가의 차이였지 네. 언젠가는 끝난다, 돈 내고 끝난다. 돈 내면 끝난다의 네. 차이가 있었고 M&A는 실패 확률이 더 높잖아요. 했는데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실패 확률이 더 높아서 네. 저희 회사 내에서도 고급 인력이 투입됐는데 성공을 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네. 사실 그 부분이 고통스럽죠. 실사 중에도 회사 일은 해야 되니까 또. 네. 매출은 띄워내니까. 어머. 그래서 저희가 네. 매각할 때 저희 경영진들 불러 모아놓고 네. 주식을 줬어요. 줘야겠다. 네. 그래서 입사 순서대로 주식을 줬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딱 등재시켜주고 네. 매각할 거야. 주당 11만 7천 원이야. 네. 나 이거 35만 원은 받아야겠으니까 둘은 매출 띄우고 셋은 매각 준비할 거야. 매출 띄워 매각할게. 그래서 매출이 잘 떴죠. 매각하는 기간 동안에도. 네. 와. 근데 이제 M&A 팀에서 실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매각이 되진 않잖아요. 그럼요. 여기는 이제 뭐냐면 자료가 이제 만들어진 그쵸, 거지. 맞아요. IR 이게 자료가 시작도 안 만들어진 한 거-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서 이제 M&A 팀에서 네. 그 자료를 보고 회사의 성장성이나 회사가 어느 시장에 포지션이 돼야 되는지, 네.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어느 시장 안에서 몇 년도까지 얼마만큼 성장할 건지에 대한 그래프들을 다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M&A 팀이 이제 찾아와요. 네. 찾아와서 이 회사는 몇 배를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몇 배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는 몇 배를 받으셨어요? 저희는 2019년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17배를 받았죠. 성장 산업으로 된 거네요. 네, 그때 그렇죠. 영업이익이 얼마였어요? 142억. 142억. 네. 142억에 17배를 받은 거네요. 네. 그때 이미 2천억 밸류가 네. 그렇게 됐었죠. 17배. 17배의 근거는 뭐였어요? 일단 저는 GB스타트 회사를 IT 회사로 만들고 싶었어요. IT 회사로 만들고 싶었고 네. 두 번째 헬스케어 회사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 이후로 IT를 계속 입혔고 네. 그래서 AI까지 만들어지게 됐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회사로 네. 다이어트 포커스에서 건강 포커스로 이제 시장을 좀 넓혀놨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네. 저는 꼭 대표들한테 준비하라고 하는 게 파이프라인이에요. 매출이 한 군데서 나오면 안 된다. 네.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매출의 구조를 다양화시켜야 다양화.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비즈니스가 좀 그래도 이 사업에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고라는 네네. 그 다변화가 세 가지가 준비되면서 가치 평가를 좀 높게 받았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살 사람을 어떻게 구해 오던가요? M&A 팀에서 네. 그들의 리그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의 금액을 갖고 있고 이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네. 만하고 네. 이 회사를 샀을 때 그 회사가 투자한 회사랑 어떻게 조인을 했을 때 이게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건지를 네. M&A 팀에서 다 골라서 다 러브콜을 하는 거죠. 네. 우리 이런 회사 있는데 살래? 관심 있니?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러브콜을 보내서 네. 거기에서 공개 매각을 하게 된 거죠. 공개 매각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매물이 나왔다. 네, 네,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네. 뭐 네. 입찰 의향서 네, 이런 맞아요. 거다 뿌리고. 네. 매각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비밀 매각이 있고, 네. 그럼 소문이 안 나고, 한 개 회사만 들어와서 네. 독점권을 주고 이제 처리하는데, 네.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공개 매각은, 이 회사 나와 있어. 관심 네. 있는 사람은 관심 보여. 회사 입찰서 내. 네. 근데 어떻게 이 회사를 운영할 거고,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 서류 내라고 네. 하는 공개 매각이 있죠. 근데 시장에 소문이 나죠. 네. 그래서 되게 리스크가 있죠. 안 팔리면, 네. 또 안 팔린 이유를 계속 따지니까. 그러니까. 네. 맞아.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 뭐 많이 들어왔었나요? 공개 매각을 했을 때? 네, 많이 들어왔죠. 네. 저에서 거의 12군데가 입찰서를 냈었죠. 그때 다 이거 지분 전량 넘기는 걸로 얘기가 다 됐나요? 지문 전량 넘긴다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다 7, 80만 사겠다고 덤비죠. 왜냐면 그러니까 창업자를 놓으려고 하지 않죠. 네. 네. 근데 전량 매각을 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네. 왜냐면 저는 네. 삼성증권하고 조건이 네. 100% 매각한다. 이거였기 때문에 네. 100% 매각을 했죠. 100%. 네. 거기서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거기도 이제 진짜 그런 데는 뭐 우리나라에서 똑똑하다는 사람 다 모인대잖아요. 그렇죠. 정말 똑똑하시죠. 그 와가지고 왜 파는지 막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일단 네. M&A 그 매각 자문사가 있으면 네. 못 만나게 해요. 명함도 못 주게 해요. 서로 연락도 못 하게 해요. 와, 이거 부동산 공인중개사하고 똑같아요. 네,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네. 그 뭐지? 맞아요. 이게 있어요. 매수 쪽 손님이 맞아요. 있고 매도 쪽 손님이 맞아요. 있잖아요. 매수 쪽 공인중개사가 여기다 명함 주면은 네. 진짜 노매너. 맞아요. 그런 그래서 게 명함 있구나. 준 거를 네. 걷어가요. 그래서 서로 명함도 못 주게 하고 왜냐면 M&A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매각 자문을 맡았기 때문에 네, 독점권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저는 여기서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게 서류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매각 자문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상황은 MP 세션이라고 네. 매니지먼트 프리젠테이션 세션이에요. 네. 그래서 경영진들이 투자사들 앞에서 PT를 하는 거예요. 어디 호텔 빌려서 동시통역 받으러 오고 그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는 막 다 잠그고 네네. 뭐 이러면서 경영진들의 서류에 나오지 않는 경영진들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책에 나오는 4명의 경영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죠. 각 부문별. 네, 각 부문별로. 이제 그 자리에서 스틱이 확고하게 생각을 갖췄다고 해요. 나중에 저도 이제 전해들은 얘기기도 네네. 하고 근데 이제 이 스틱이 가지고 있는 투자사들을 보면 되게 어디에다 투자하냐면 컨텐츠나 네. 그다음에 뭐 사람 베이스, 그다음 미래 산업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하는 네네. 회사여서 주비스를 되게 미래가치 평가를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 사고도 스틱이 더 매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매출이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30% 올랐으니까. 그죠. 네. 그죠. 아깝지 않으셨어요? 아니 전혀요. 아 진짜요? 네, 전혀. 왜냐면 잘 되고 있는데 팔았으니까 샀으면 올라가잖아요. 지인들은 그 얘기해요. 지금 팔았어야 한다. 그때 그러니까. 팔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네. 여기까지가 나의 목. 그 이상은 내 몫이 아니야. 그럼 내 돈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어머. 하죠. 어머. 그리고 그때 팔았으니까 됐지만 지금 팔았으면 안 됐을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저의 딱 목은 거기까지. 이 주비스 미라클 이 책에 보면 사실 이거보다 더 자세해요. 맞아요. 너무 자세하죠. 너무 자세하게. 왜 쓸데없이 솔직하게 썼냐고 사람들이. 네. 너무 솔직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네. 내가 기업을 꿈꾸는 분이고 거기에 내가 키워서 어떻게 해서 이거를 내가 매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어떻게 하면 맨 땅에서 시작해서 진짜 수천억 자산가가 되느냐가 적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에 좀 궁금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이게 16,000원인데 그렇잖아요. 네. 누가 회장님한테 와가지고 16,000원 줄 테니까 이 얘기 한번 해주세요 하면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요. 네. 들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진짜 쓸데없이 고퀄이라 그러죠. 이 뒤에 매각 얘기는 뭐 내가 경업이 어떻게 묶였고 그래가지고 그 협상을 어떻게 했고 막 이런 것까지 매각사에서 시장 규모가
몇 퍼센트고 매각사는 마켓에서 몇 퍼센트나 차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나는 그 부분을 간과했다. 우리나라 다이어트 시장 규모는 총 10조 원이다. 그리고 국내 비만 인구가 31%고 과체중을 포함하면 60%다. 특히 30대 이상 남성의 뭐 하여튼 그 얘기가 맞아요. 쫙 다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쓸데없이 디테일하죠. 매각을 하실 근데 저는 목표 달성을 했어요. 네. 저는 항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네. 제가 이제 책을 어쨌든 권유로 책을 네. 이제 내게 됐는데 네. 전 책을 냈을 때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으셨어요? 네. 어떤 목표가 있었냐면 네, 일단 네. 첫 번째 종이가 두꺼워야 된다. 아, 두 번째 글자가 커야 된다. 네. 근데 빨리 읽혀야 된다. 네. 근데 그 목표 달성을 다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3시간 만에 읽었다면서. 네. 앞에는 소설이고 뒤에는 경영이라면서. 앞에는 그죠? 소설이고. 네, 살아온 얘기예요. 그러다 앞에는 갑자기 소설이고 확 뒤에는 바뀌어요, 경영으로 분위기가. 간다면서. 그래서 사람을 진지하게 끌고 이렇게 재밌게 끌고 오다가 갑자기 뒤에 경영이라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비스 미라클에 있는 얘기를 맛배기로 얘기를 드렸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훨씬 더 재밌는 이야기들, 흥미진진한 경영의 세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매각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람들이 제가 사업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요즘 많이 해요. 하죠. 제가 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직장을 다니는 게 맞을까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질문을 해요. 회장님 아들한테 왜 안 물려줬어요? 가업생 게 왜 안 물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을 그렇게 생각해요. 나보다 이 일을 더 사랑할 수 있냐? 저는 주비스 다이어트를 저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워라밸을 찾으시거나 뭐 이러면 절대 사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끝까지 목표를 가지고 나보다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게 더 그렇게 재밌는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